영국 신문 중에 공신력과 취재력이 뛰어난 매체로 알려진 최고라고 알려진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독점 보도로 손흥민 선수가 올 여름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면서도 텔레그래프의 수석 기자인 샘 왈라스 기자의 보도인 만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뉴스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소셜미디어에 손흥민 set to leave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제목을 달았고, 또 익스클루시브, 손흥민 is a target for clubs in the Saudi Pro League,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 프로리그 복수 클럽의 타깃이라는 점도 명시하면서 제목을 달았고, 실제 기사 제목에도 손흥민 선수가 올여름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 또 다른 하이 프로필의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꽤 실체가 있는 이적 협의가 구단과 구단 내지 구단과 선수 사이에 오가고 있다라는 정황과 정보를 텔레그래프에서 포착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준TV도 이미 사우디 클럽들이 실제로 복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접촉을 해왔다라는 것을 저희가 매우 믿을 수 있는 출처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에 대한 손흥민 선수의 반응은 아직은 이적할 때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래프에서 가능성을 의미하며 보도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준TV에서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독점 취재 정보를 접하셨던 분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텔레그래프 보도 전체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보도가 나온 이유, 그리고 실제로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준TV가 독점적으로 확인한 정보와 더불어서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치프 풋볼 라이터, 텔레그래프에서도 수석 기자, 에이스 기자인 샘 왈라스 기자의 보도이고요. 이 샘 왈라스 기자는 비단 토트넘만 취재하는 기자가 아닌 축구 전 영역을 총괄하는 베테랑 기자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복귀를 앞두고 이적 자금을 마련하며 스쿼드를 재편하려는 구단의 계획에 따라 이번 여름 또 하나의 고액 이적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 올여름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선수 영입을 위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 손흥민 선수를 비싸게 사우디에 팔 생각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32살인 손흥민은 지난달 스페인 빌바오에서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들어 올린 뒤 현 계약의 옵션이 발동된 가운데 한 시즌을 더 뛰게 된 상황이다. 그러나 사우디 프로리그 구단들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막대한 팬층을 보유한 세계적인 스타 손흥민에게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여름 토트넘은 손흥민을 통해 이적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다.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올 여름에 이적을 해야만 토트넘은 이적료를 회수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의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고, 사우디 팀들은 지난 2023년 여름에 처음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제안을 했었고, 그에 대해 손흥민 선수는 마다했었고, 지난 여름에도 또 중간에도 계속해서 접근은 이뤄져 왔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원해왔던 유럽 무대에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으니까 한 번 더 강한 제안이 오고 있는 상황, 현재 토트넘에서 받고 있는 연봉 2배 이상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년간 토트넘을 대표한 선수 중 한 명으로 2023년 8월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주장을 맡았다. 하지만 발부상으로 인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유로파리그 결승전 선발 명단은 히샬리송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후반전에 교체로 출전했다. 손흥민은 현대 축구에서 토트넘에 영입한 최고의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15년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이적해 프리미어리그와 고국 한국에서 모두 가장 큰 인기를 누리는 스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시즌 최종전인 브라이튼과의 홈경기 1대4 패배에는 발부상으로 명단에 들지 못했다.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쓰지 않고도 유로파리그에 우승했고, 최근 점차 이 부상을 이슈로 경기에 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 없이 살아가는 법을 이미 경험하고 있고 적응해가고 있는 토트넘이라는 것,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단지 한국과 아시아 최고의 스타가 아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최고의 스타이기 때문에 사우디가 거액에 원하고 있고, 사우디의 팀들은 사실 유럽에서 뛰고 있는 많은 아시아 선수들, 미토마나 쿠보 같은 선수들까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었고, 이강인 선수에게도 접근을 했었고, 즉 사우디 리그가 유럽에서 뛰고 있는 유럽과 남미 스타들 뿐 아니라 사우디 리그를 유럽 리그급의 인기와 흥행을 보장하는 리그로 만들기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더 다양한 국적의 스타들, 다양한 대륙의 스타들, 특히 아시아 스타를 원하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이적료와 연봉을 제시하고 있는 최고급의 매물이에요. 그 가치가 높아진 것은 손흥민 선수의 자체적인 활약도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손흥민 선수 본인이 사우디에 대한 큰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이제 모든 한을 풀었다고 생각이 되는 시점,
또 토트넘 입장에서도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은 시점에 마지막으로 이적료를 회수할 수 있는데 부상의 이슈, 나이의 이슈 그런 문제로 인해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한 시즌 더 데려가는 것보다 지금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사우디 팀에서는 생각할 수 있어서 제안이 온 거고 실제로 토트넘도 그걸 고려하고 생각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에게 의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손흥민은 한국 대표팀에 합류해 이라크, 쿠웨이트와의 월드컵 최종 예선 2경기를 앞두고 있다. 한국은 승점 1점만 추가하면 본선 진출을 확정하며 손흥민은 부상에서 회복 중이라 큰 역할을 맡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문장은 현재 텔레그래프의 기사 본문에는 삭제되어 있는데요. 손흥민은 유럽 현지 시간으로 6월 3일 화요일에 공개된 토트넘의 새 유니폼 발표 행사에도 불참을 했다. 이 행사 불참은 월드컵 예선 참가로 인한 불참이 아니라 행사가 이제 프로모션 영상과 사진이 공개됐을 때인데 매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새 유니폼 공개 영상과 프로모션에서 메인 모델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 모델에서 빠진 거예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새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은 추석으로 공개가 됐지만 그 사진은 모든 선수들이 일단 다 찍어놓는 사진이고 왜 손흥민 선수가 메인 모델로 없느냐, 프로모션 영상이 없느냐라는 논란이 벌어지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서 토트넘 구단 측에서 추가로 공개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거취가 불분명하고 또한 텔레그래프 스포츠가 독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월요일에는 레비 회장의 핵심 참모인 도나 컬렌 이사가 토트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해왔고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고 레비 회장이 경기를 관전할 때 바로 옆에 오른쪽에 앉아있던 그 여성분이 바로 도나 컬렌 여성 이사인데 이분이 물러난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무려 2006년부터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일해온 사람이 물러나게 됐고 여기에 재무이사인 매튜 콜레콧까지도 떠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스콧먼 풋볼 총괄은 이번에 확실하게 떠나게 되고 그와 맞물려서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도 발표만 남은 상황. 지금 토트넘이 전반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크리스티안 로메로도 토트넘에서 안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높은 이적료를 받기 위한 줄다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단의 이사진부터 감독, 선수단, 베테랑 선수, 벤 데이비스도 지금 1년 연장 옵션 발동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그냥 스완지나 렉섬이나 리즈로 이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미 또 프레이저 포스터와 결별을 했고 꽤 많은 선수들이 정리되고 있고 이런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손흥민 선수와의 결별도 토트넘은 옵션이자 고려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겁니다. 이 뉴스 자체가 잘못된 정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토트넘의 새 시즌 유니폼 프로모션에 빠진 것은 분명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은 사실 유로파리그 우승 여부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잔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었는데 그와 관계없이 메인 모델을 쿨루셉스키, 베리발, 반더벤으로 정하고 작업이 진행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유로파리그 우승을 못했을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다른 유럽 팀으로라도 이적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미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많은 축구계의 비즈니스 관계자들, 특히 한국 투어와 연관된 한국 쪽의 관계자들조차도 올 여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접했고 그 가능성을 밀도 있게 들어왔어요. 올 여름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새 유니폼 프로모션 광고에서는 일단 손흥민 선수가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 배제와 관계없이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한 시즌을 더 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최근 CBS 스포츠에서 나와서 본인의 독자적인 활동 영역을 더 넓혀가면서 확실한 1티어 기자로서 자리 잡고 있는 벤 제이콥스 기자가 토트넘 전문 팟캐스트 중에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레스트 워드 온 스포츠에 직접 출연해서 Son does not think his time at Tottenham is up.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토트넘에서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2023년부터 사우디에 관심이 있어 왔고 사우디 팀들은 손흥민 선수가 그린라이트를 보낸다면 즉시 영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즉시 이적료 연봉 다 맞춰줄 수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고 손흥민 선수는 추후에는 고려할 수 있지만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됐고 유로파리그 챔피언이 돼서 UEFA 슈퍼컵도 나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태워서 더 높은 무대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무하게 잃어버리지 않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사우디 리그의 최근 성장과 또 좋은 환경과 또 2027년 1월에 사우디에서 아시안컵이 열리는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유럽 커리어를 마무리한다면은 미국 메이저리그로 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고 고려하고 있었지만
그 전에 사우디 리그를 갔다가 그 추후에 미국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즉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로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한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올여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최소한 토트넘과 계약이 끝나게 되는 2026년 여름의 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확보한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만약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못한다면 2025년 여름 시점에 계약이 1년 남은 타이밍에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다른 유럽의 빅클럽 내지 프리미어리그 내 클럽 이적을 타진하려고 준비해왔지만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룬 이상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고 그리고 추후의 계획은 유럽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사우디까지도 범위를 열어두고 들어보겠다라고 바뀐 것뿐이죠. 그게 바로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인해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한준TV가 독점 정보로 얘기 드린 대로 토트넘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부진 속에도 그 경지를 밀어왔던 이유는 스콧먼 축구 총괄 책임자를 레비 회장이 임명했고 그를 통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중도 경질과 그리고 실패라는 결과는 레비 회장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 점도 있지만 최근 꾸준히 토트넘은 외부 자본 투자를 유치하고 있었어요. 지분 투자를 통해 투자금을 받으려고 했어요. 조 루이스 힐제 애닉그룹 소유주의 최대 주주의 가족들은 토트넘의 지분을 매각하고 싶어 했고 레비 회장이 절대적인 그 지분을 다 인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투자자를 원했는데 그 투자자들이 보기에 경영 실패, 감독 실패, 수많은 감독 교체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했던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손흥민 선수 정도의 월드클래스 스타가 팀에 있어야만 투자가 가능하다. 손흥민 선수가 나갈 경우에는 그 대신할 슈퍼스타가 필요한데 일단 또 다른 측면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투자자들이 서아시아, 중동 계열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지금 사우디 클럽들이 토트넘에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과 달리 이 중동 투자자의 자본은 사우디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에서 특히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고 유럽을 넘어서 지금 축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손흥민 정도의 스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일단 손흥민이 있어야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투자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왔고 거의 형사 단계에 왔다. 그 얘기가 뭐냐면 도나 컬렌 이사부터 또 매튜 콜레트 이사와 더불어 많은 인물들이 지금 떠날 수 있고 떠나려고 하는 상황들은 지금 맷로 텔레그래프 기자가 독점 보도를 한 듯이 토트넘이 새 자본 투자 유입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판을 이사진도 짜게 될 것이고 그 새로운 자금을 들여오는 이들의 반영에 이들의 의견과 그들 쪽의 임무를 세워서 공동 경영을 하면서도 레비 회장은 본인의 권한을 유지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나가도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퍼가 오면 들어보겠다는 것이고 물론 그 투자자들이 아니 너네 손흥민 선수 보유하고 있으니까 투자했는데 나가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 투자자들의 자금을 통해서 우리가 그만한 스타를 영입하고 더 좋은 경기력을 낼 수 있는 감독과 또 성적을 내서 성과를 보여주겠다. 특히 손흥민 선수를 지킨 것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를 지키는 게 중요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었기에 더더욱 손흥민 선수를 지켰는데 지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챔피언스리그 진출과 리그 페이지를 통한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안정성, 투자했을 때의 수익금 회수에 대한 안정성을 답보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 열린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이 저희가 이전에도 중간중간 독점 정보로서 또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 드린 부분이죠. 그 정보들이 정확했다는 것을 지금 보도와 이리티어 기자들의 보도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손흥민 선수가 떠나겠다라고 하면은 이적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현재는 떠날 생각이 없고 2025-2026 시즌을 토트넘과 함께 보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 또 월드컵도 잘 치르고 나서 2026년 여름에 어떻게 할지 더 유럽에서 활약을 할지 토트넘에 남을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도전을 위해 또 황혼기를 앞두고 본인이 더 많은 좋은 재정적인 조건을 제시한 팀으로 갈지를 그때 고민하는 것이지 2025년 여름에 이적할 리는 없다라고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신 토트넘은 여름 이적 시장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비한 영입을 위해 다른 선수들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요. 일단 그동안 잔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왔던 히샬리송은 5천만 파운드에서 5,500만 파운드의 가격으로 토트넘이 설정해왔지만 그보다 싸게도 팔 수 있고 히샬리송도 유럽 내 팀으로 옮긴다면 나도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라는 의사를 전해왔다라고 벤 제이콥스 기자가 역시 레스트 워드 온 스포츠에서 소개했고요.
또한 현재 임대 선수로서의 계약이 끝나고 있는 마티스텔 같은 경우에는 마티스텔을 또 한 번 임대해서 그 이후 상황을 보겠다라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설정된 금액은 5,500만 파운드, 임대료 포함 6,000만 파운드의 완전 이적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토트넘이 막상 반년 써보니까 그 정도 경기력의 선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깎아달라고 하고 있고 바이에른 뮌헨도 깎아줄 생각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완전 이적을 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은 가운데 플로리안 플랜텐베르크 기자에 따르면 토트넘이 마티스텔에 대한 희망을 보긴 했던 것 같아요. 출전 경기력이나 본인의 인성이나 의지나 많은 것들을 봤을 때 팀에 대한 애정도 보이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영입을 하는 걸 고민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그렇게 한다면은 의무 이적 조건을 달아라. 또 그때 간 보지 말고 지금 미리 임대 한 번 더 해줄 테니까 이적료는 나중에 줘도 되니까 1년 뒤에 이적료 주는 조건으로 해라. 근데 이것을 토트넘이 받아들일 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조율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마티스텔도 아예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챔스에 나간 가운데 이 선수에게 굳이 돈을 써서 그 돈 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브 비수마도 올여름에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이미 사우디 클럽들의 관심이 오고 있고 튀르키 클럽의 관심도 있는데 에버튼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벤 제이콥스 기자의 보도뿐 아니라 여러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전해지고 있으니까 히샬리송도 정리하고 또 비수마도 정리하고 여기에 마티스텔 안 사고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남는다고 했을 때 충분히 로메로를 또 비싸게 판다면 토트넘이 재투자할 수 있고 선수 영입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가 됩니다. 왼발잡이 센터백이자 왼쪽 센터백으로 이번 시즌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됐던 크로아티아 유망주 루카 부주코비치도 최근 인터뷰에서 내가 프리시즌에는 토트넘에 합류해서 훈련을 함께 할 거지만 또 한 번 임대를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는 뛰고 주전 경쟁하겠다고 말을 해왔었는데 챔스에 진출하게 됐고 더 큰 목표를 갖고 즉시 전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토트넘의 운영 변화, 리빌딩 변화, 방향성 변화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주코비치가 또 임대를 가게 된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르로이 사네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사네 본인이 토트넘을 원하지도 않고 지금 토트넘에서도 사네의 연봉을 부담하기가 또 그 실력보다도 지금 보여준 경기력보다도 맞지 않기 때문에 첼시에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분명 독일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던 크리스토프 은쿤쿠에 대해서 토트넘이 영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벤 제이콥스가 역시 독점 보도로 소개를 했습니다. 은쿤쿠의 현재 가치가 6천만 유로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서 첼시 역시 이 선수에 많은 연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낮춘다거나 옵션 붙여서 판다거나 임대 후 이적 조건을 건다거나 이런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은쿤쿠를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부주코비치를 한 번 더 임대로 보내는 가운데 피카요 토모리를 지난 1월 달에도 추진했던 선수인데 왼쪽 센터백으로도 데려오려고 한다라고 더타임즈의 폴 조이스, 게리 제이콥 기자가 동시에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어요. 이 얘기는 토트넘이 올여름에 정말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투자, 유로파리그 우승 맛봤으니까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가자라는 의지를 레비 회장이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야 지분 투자가 이뤄졌고 또 자금도 생겼지만 결코 이 자금을 무리해서 쓸 생각이 없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기존 자원들을 정리하면서 또 이런 영입을 할 것이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충분히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시즌이 될 텐데 더더욱이나 떠날 생각은 없다. 손흥민 선수는 이런 리빌딩 속에 베테랑으로서 많은 또 기존 선수들이 떠나고 고참 선수들이 떠나는 상황 속에서 토트넘이 주장으로서 정신적 구심점으로서 지켜야 할 선수로 남을 것이다. 대신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내년 여름에 공짜로 FA로 내보내고 싶진 않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 이적료를 받고 보내기 위해 손흥민 선수에게 재계약을 맺자라고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올여름 손흥민 선수에게 1년만 더 계약을 연장하자. 그리고 올 시즌 잘 뛰고 내년 여름에 너도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우리도 이적료를 챙기자. 윈윈 하자라고 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이루어진 게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예요. 앙투안 그리즈만을 시메오네 감독이 설득하면서 2026년 여름에 끝나는 계약을 2027년까지 연장하면서 오히려 연봉은 800만 유로였는데 400만으로 나눠서 받는 조건을 또 그리즈만이 수용을 했어요. 또 그리즈만이 시메오네 감독이 다음 시즌에는 쪼커로 뛰거나 dak주전으로는 못 찐다. 이렇게 했음에도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즈만이 그걸 받아들인 이유는 아틀레티코를 본인이 우승하기 위해 떠났던 바르셀로나 떠나면서 먹었던 욕이나 비판들을 또 본인도 미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고 내년 여름에 한 시즌 더 뛰고 이제 본인이 꿈꿨던 미국 리그로 가서 황원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미안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리즈만처럼 연봉을 깎고 재계약하는 게 아니라 레비 회장이 연봉을 더 높여주면서 계약을 연장하고 연봉을 높여주었지만 그 연장된 1년까지 그 연봉을 주는 게 아니라
올해에 많은 연봉을 받고 토트넘에 남아주고 대신 내년 여름에 이적료를 조금 안겨주면서 떠나면은 토트넘도 올 시즌에 손흥민 선수에게 연봉을 높여준 금액만큼을 또 회수할 수가 있고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에서 챔피언스리그 도전까지 하고 또 멋지게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5-2026 시즌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데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많은 토트넘 팬들이 원했던 오른쪽 공격수 은베모는 맨유 이적이 유력하고요. 대신 전천후 공격수인 요한 위사, 최전방, 이선, 왼쪽, 오른쪽 다 볼 수 있는 위사가 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3백 내지 4백을 혼용하면서 경기를 운영하는데 솔랑키 위사의 투톱 체제에서 그 투톱 중에 한 자리를 손흥민과 은쿤쿠도 볼 수 있고 또 4-2-3-1 쓴다고 했을 때 솔랑키가 전방, 메디슨과 클루세스키가 이선, 은쿤쿠나 손흥민이 왼쪽 공격수, 오른쪽에 오도베를 존슨이 뛸 수 있는 상태로 구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3백을 쓴다고 했을 때는 반더벤, 드라구신, 단소의 3백이 있는 가운데 토모리가 온다면 충분히 또 더블 스쿼드를 구축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로메로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우도기포로는 남을 것이고 베리발, 메디슨, 클루세스키, 벤탄쿠르, 특히 벤탄쿠르는 연장 계약을 맺고 주장단의 새로운 멤버로 들어갈 거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팀에 헌신하고 있고 또 팀에서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어요. 그것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토트넘이 우선 협상권을 가지고 있던 카르도주를 데려가게 됐고 카르도주가 토트넘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벤탄쿠르를 영입하려고 했지만 카르도주를 데려가게 됐으니 더 이상 또 벤탄쿠르가 이적하게 될 상황도 없어졌고 토트넘이 벤탄쿠르를 지킨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분명 2025-2026 시즌에는 출전 시간은 분명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오히려 전술적으로 수비 부담을 줄이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 쪽에서의 득점 역할과 팀을 노련하게 이끄는 정신적인 구심점, 연계 역할, 1, 2선을 오가면서 본인이 잘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가 윈윈하는 2025-2026 시즌을 보내고 2026 월드컵까지 잘 치르고 난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그 뒤에 토트넘에 더 남을지 아니면 유럽에 남을지 아니면 사우디로 갈지 그런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준TV는 계속해서 영국과 유럽 현지의 독점 보도 내용을 또 유료 기사들을 또 직접 결제해서 보여드리고 해설해드리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직접 축구계의 믿을만한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독점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 가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한준TV에서만 보실 수 있는 믿을만한 정보 빠르게 확인하시기 위해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